먼저 지난번 영상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17번 레진으로 업체 의뢰 디자인을 샘플 출력을 했었고 업체에서 주조 테스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업체 주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주조 결과와는 사뭇 다릅니다. 레진 개발팀에게도 업체와 소통했던 정보를 전달했고 레진에 대한 개발자 의견도 들었습니다. 고민의 결과는 우리 디자인과 의뢰된 디자인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원인 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서포터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진행해보려 합니다. 이 동영상은 라이노캐드 3D 모델링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방법은 비슷할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의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귀걸이를 봅시다. 이렇게 물줄기를 달고 서포터를 달아 출력하면 출력 자체는 매우 깔끔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주얼리는 3D 프린팅 후에 주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조를 할 때는 이 사진처럼 왁스 트리를 만들어 석고에 매몰하게 됩니다. 석고 매몰 후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상상으로 해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왁스 트리가 매몰된 상황을 간단한 그림으로 분석해 봅시다. 이렇게 귀걸이가 왁스 트리에 심어져 있습니다. 전기로의 온도가 올라가고 왁스 트리의 중심봉은 200도를 전후해서 녹아내리고 빈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주얼리용 레진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분자의 연결 고리를 끊어 기화되면서 연소될 수 있도록 설계된 레진이 있고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레진이 녹아내리고 최소한의 레진만 연소될 수 있도록 설계된 레진이 있습니다. 이 빨강선을 기준으로 좌측의 레진은 기화가 되든 녹아내리든 어떤 형태로든 배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빨강색 우측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아내릴 수 있는 레진이라 할지라도 배출구가 없어 레진이 고여있을 것이고 연소될 때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흐름이 빈 공간의 석고벽에 달라붙는 현상을 만들어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흐름들이 뭉쳐 용융된 쇳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주조 표면을 매끄럽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의뢰된 귀걸이는 세팅 부분이 미세한 구조로 얽혀있어 이 현상이 극대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우리 디자인은 비교적 심플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주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실험으로 얻어진 경험은 첫째, 레진의 흐름이 중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서포터를 붙여줄 것. 둘째, 미세한 구조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포터를 붙여서라도 레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서라도 완벽한 레진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미세한 부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서포터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를 만들기 전에 이번 출력에 사용될 레진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하겠군요. 17번 레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형상의 주조에 적합하도록 19번 레진이 개발되었습니다. 17번 레진은 완벽한 조형성의 특성을 갖췄다면 19번 레진은 조형성에 덧붙여 주조성을 높이기 위하여 낮은 온도에서 레진이 분해되어 유동성을 갖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런 특성 유지 때문에 레진이 소프트해졌다는 것이 개발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 사용 레진이라서 그 특성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테스트 출력물 실험을 해보니 0.3mm 봉의 수직 출력 부분이 약간 부족한 듯합니다. 출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한 특성으로 흐물거린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이 특성을 반영하면 0.3mm 크기 솔리드 출력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5mm 원기둥은 잘 출력되었습니다. 측면의 OC 측정용홀은 아주 잘 조형되었습니다. 프린팅 중 FEP 필름과 박리되는 소리도 거의 없어 조형상 문제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서포터 설계는 이 레진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팅 포인트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출력 방향을 디자인과 동일하게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요 물줄기는 귀걸이 좌측에 위치시킴으로써 왁스트리를 만들 때 가급적 수직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귀걸이 힌지 부분과 침 부분에도 서포터를 연결하여 레진의 흐름이 중력에 거스르는 부분이 없도록 서포터를 배치합니다. 귀걸이 세팅 부분이 미세구조로 만들어졌고 일부분은 중력의 흐름에 거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포터를 배치하여 레진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귀걸이가 좌우 대칭형이므로 한쪽 형상만 서포터를 세우고 미러 복사를 하면 되므로 한쪽 귀걸이는 지우겠습니다. 귀걸이 전체를 선택하고 원점보다 5mm 정도 위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왁스트리에 붙일 수 있는 기본 물줄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폴리라인 툴로 귀걸이 하단부에서 2mm를 내려오고 귀걸이 우측면에서 2mm 벗어난 위치까지 옆으로 라인을 빼줍니다. 이때 Z축은 1mm 정도의 지점까지만 내려오도록 위치시킵니다. 필렛 커브 툴을 사용해서 방금 그린 폴리라인의 중간을 반지름 1mm로 꺾어줍니다. 파이프 툴을 사용해서 시작점은 직경 1.5mm, 끝점은 2mm 두께로 막힌 파이프를 만듭니다. 기본 물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브젝트 스냅 툴에서 쿼드 스냅 툴을 활성화하고 폴리라인 툴로 귀걸이, 힌지 부분의 쿼드 부분을 잡고 수직으로 내린 다음 조금 전에 만든 물줄기의 꺾인 부분으로 약간 기울여서 이어줍니다. 다시 필렛 툴을 이용해서 꺾인 부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 커브를 다시 파이프 툴로 솔리드를 만들 예정인데 힌지 부분 사이즈를 보면 0.7mm 정도이기 때문에 이 커브의 시작점은 0.6mm 정도가 적당합니다. 끝점은 1.5mm면 먼저 만든 메인 물줄기에 잘 붙여질 것입니다. 시작점이 코드 포인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포터와 힌지가 잘 붙어있지 않습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금 만든 솔리드의 윗면을 클릭하면 윗면 서페이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서페이스를 Z축으로 약간만 이동시켜 솔리드가 중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귀걸이 침 부분도 쿼드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중앙 물줄기 부분으로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파이프 툴을 사용해서 귀걸이 침 부분의 적당한 직경만큼 크기를 정하고 끝점은 1.5mm 지정하여 솔리드를 만듭니다. 똑같이 윗면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Z축으로 이동시켜 솔리드를 중첩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기본 물줄기 서포터 공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전체 오브젝트가 Z축으로 출력이 되면서 형상이 돌출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을 찾아야 합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오토 서포터 메뉴로 서포터를 세울 때도 이 시작점을 찾아 서포터를 세우지만 종종 이 시작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서포터를 세움으로써 출력물이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동으로 이 시작점을 찾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서포터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서페이스 도구를 활용하여 귀걸이 오브젝트보다 큰 서페이스를 하나 만듭니다. 귀걸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택한 개체 내보내기 메뉴를 클릭하여 귀걸이 오브젝트를 STL 파일로 내보냅니다. 귀걸이 오브젝트는 숨기고 방금 내보낸 STL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세한 관찰을 위하여 프론트 뷰와 퍼스펙티브 뷰를 크게 볼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오브젝트 스냅 메뉴도 프로젝트 탭을 비활성화하고 버텍스 탭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스냅 메뉴를 설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포인트를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프론트 뷰에서 Z축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 힌지 옆에 시작점이 하나 나오는군요. 포인트를 선택하고 나타난 지점의 버텍스 중 하나의 점을 위치시킵니다. 다시 서페이스를 클릭하고 Z축으로 이동시킵니다. 저기에 시작점이 하나 나타나는군요. 저기에 한 포인트를 위치시킵니다. 두 개의 시작점이 또 나타나는군요. 이 두 곳의 버텍스에도 포인트를 붙여줍니다. 귀걸이 침이 연결되는 몸체 부분에서 시작점이 또 나타나는군요. 또 포인트를 붙여줍니다. 또 하나의 시작점이 나타나는군요. 어김없이 포인트를 붙여줍니다. 바로 옆에 볼 형상이 시작점으로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 포인트를 붙여줍니다. 발 부분도 Z축으로 이동시키면서 잘 살펴봅니다. 발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서페이스는 지워버립니다. 선택 메뉴에서 메쉬 툴로 STL 개체를 선택하고 지웁니다. 숨겼던 귀걸이 오브젝트를 꺼냅니다. 이제 3차원 공간상의 포인트들과 물줄기를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중간 봉을 만들어 포인트와의 연결 솔리드를 만들 것입니다. 오브젝트 스텝 툴에서 엔드와 포인트 스냅, 프로젝트 탭을 활성화하고 물줄기와 이 포인트들을 연결할 기둥이 될 수 있는 라인을 하나 그립니다. 이제 프로젝트 탭을 비활성화하고 포인트와 엔드점을 연결하는 라인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것들은 이 상태로 놔두고 힌지 옆에 포인트를 먼저 연결합시다. 오브젝트 스냅에서 프로젝트 탭을 활성화하고 폴리라인 툴로 힌지 옆 돌출된 모서리의 끝점을 잡고 솔리드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라인을 0.3mm 오프셋시켜 정확하게 0.6mm 파이프가 모서리에 걸릴 수 있는 참조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커브 도구로 이렇게 엔드점을 시작으로 적절한 커브를 그려줍니다. 이 커브의 제어점을 켠 상태에서 시작점은 오브젝트보다 안쪽으로 이동시켜 중첩되도록 하고 두 번째 제어점은 오브젝트의 각진 부분과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만드는 솔리드가 돌출된 모서리와 잘 겹쳐질 수 있습니다. 끝점 부분은 다른 제어점이 이 끝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 제어점이 더 아래로 내려가면 만드는 솔리드가 또 다른 Z축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프 도구를 써서 직경 0.6mm 파이프 솔리드를 만듭니다. 힌지 옆부분에 돌출된 부분 서포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3차원 공간으로 돌아와서 중간 연결 라인을 선택하고 파이프 도구를 써서 시작점은 1.5mm 끝점은 1mm로 솔리드를 만듭니다.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밑부분 서포터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이 레진의 특성상 0.3mm 서포터로 길게 조형하는 것은 불안정하므로 라인 하나를 클릭하고 파이프 도구를 선택합니다. 시작점은 0.3mm 입력 후 엔터, 끝점은 1mm 입력 후 엔터, 커브의 중간으로 이동하여 적절한 지점을 클릭하고 0.6 입력 후 엔터하면 파이프 솔리드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각각의 라인을 선택하고 반복합니다. 서포터 끝점들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 부분들은 서페이스 단면을 선택하고 프론트와 라이트 뷰에서 이동과 회전으로 적절하게 위치시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나 살펴봅니다. 이 부분 솔리드 위치가 약간 비껴났군요. 전체 오브젝트의 무게중심에 맞춰 1mm 직경에 보조 서포터를 하나 더 달아서 출력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이제 이 전체 오브젝트가 프린팅되면서 버틸 수 있는 프린팅 베이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프린팅 베이스는 출력 오브젝트의 프린팅 최대 단면적보다 조금 크게 잡아주면 프린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께는 0.5mm로 잡아 물줄기와 보조 서포터가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본 물줄기의 아래쪽 서페이스와 보조 서포터, 아래쪽 서페이스를 Z축 제로점까지 이동시켜 겹쳐지는 부분이 넓어질 수 있도록 위치시킵니다. 이제 전체를 선택하고 미러 도구로 복제합니다. 적절히 위치시키고 출력 시 떨어지지 않도록 두 오브젝트 사이를 사각형으로 연결하고 0.2mm 두께로 솔리드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두 쌍은 업체에 보내 주조 테스트를 하게 할 것이고 한 쌍은 우리가 직접 주조를 하여 그 결과를 관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할 긴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두께를 0.2mm로 하여 솔리드를 만들어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이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TL 파일로 내보냅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을 불러온 후에 서포트와 패드를 모두 없음으로 선택하고 슬라이싱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복잡성을 갖는 오브젝트라면 서포터가 필요한 레진 프린팅보다 서포터가 필요 없는 재료 분사식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이 정도의 복잡성을 갖는 오브젝트도 서포터를 붙여 출력할 수 있고 주조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이 제작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과 관련된 파일은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